7월은 빨간맛 2부에서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맞이 특집으로 3인 산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청송촌로 신정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보고 안녕하세요. 싶어 왜 살았습니까? 시켰습니다. 네, 오늘 말끔한 모습으로 또 7월 시장 전망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월간 특집을 봤더니 삼성전자 적정 매수가, 네이버와 카카오 뒤를 이을 종목, 6월 조정 시 입절과 손절하는 비법, 그때그때마다 투자자들이 정말 원했던 그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주셨던데 오늘은요. 7월은 매도 타이밍이다를 외치시러 오셨다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주가가 과하냐 안 왔냐,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의 적정 주가를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 안 맞고요. 주식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주식이 이제 우리가 원할 때 투자 심리가 과열인데 보통 일반 그런 과열이 아니고 정확한 과열이겠죠. 그 과열 잡는 법, 주식을 보통 과열일 때 주식 파는 게 제일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볼륨절 밴드를 갖고 적정하게 과열의 고점 매도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레슨도 여러분들 꼭 챙겨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7월 증시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지수 밴드 설정해 주실까요? 예, 여러분 뭐, 많은 분들 이거 제일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는데 지난달에도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 곁에 오차가 거의 글쎄요 몇 포인트 없었는 것 같아요. 오차가 지난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제가 여러분 곁에 그 파생부터 이야기하면 중심가는 276포인트입니다. 중심 가격은 276이고요. 파생 저점 270에서 270에서 고점 285인데 저는 상방 쪽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적이고 하방 쪽으로 많이 봅니다. 파생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오늘 그걸 공개하겠는데 지금 양매수 하신 분, 옵션 양매수 하신 분 전부 내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매수 수익이 안 나요. 양매수 수익 안 나니까 양매도로 가야 됩니다. 양매수 수익 안 납니다. 최근에 며칠 주가를 보면 미국 주가에 비해서 우리가 탄력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것은 양매수에서 전부 다 손실이 납니다. 다 깡통 낼 거예요. 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깡통 나니까 양매도 외에는 자기가 돈이 적어서 매도하실 분 빼놓고 돈이 적어서 양매수하실 분들은 이번 옵션 7월 만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270에서 285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여러분 282죠. 지금 여기서 봤다 올라봐야 한 3P에서 4P밖에 오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방향보다 하방향.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옵션 양 매도를 하더라도 하방향 쪽으로, 상방향은 적게 하방향 쪽으로 걸어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입니다.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는 중심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2080포인트의 중심 가격이 있습니다. 2080포인트 중심 가격이 있어요. 굉장히 중간에 아주 낮게 있어요. 낮게 있는데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월로 보면 더 심각하게 나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2020까지 봐요. 2020. 지금보다 최저. 100포인트 예, 정도 100포인트 하락을 낮아지네요. 봅니다. 2020 보고 제일 고가는 2150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별로 없어요. 여운이. 그래서 2150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더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지난달 보면 제가 지난달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예측했던 거 이 이상 넘어가면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여러분 눈이 있으면 제가 잘했다고 말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단 이번에는 최고 2020까지 제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중심 가격이 730입니다. 코스닥은 730이 중심 가격이고요. 730에서 7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이제 아직까지 돈이 덜 떨어졌어요. 총알이 많이 남아가지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700까지는 가지만 가면 아래 꼬리 달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0에서 760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매물대에서는 주식을 응가하면 대형주는 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피 중심가 2080, 그다음에 코스닥 중심가 730, 그리고 선물 중심가 276. 요것만 여러분들 체크해놔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시고요. 코스닥은 지금보다 코스피보다 그리고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실적 시즌이 또 임박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2분기 실적이 뜻밖의 선방을 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미국이 글로벌에서 딱 양보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긴축 통화. 긴축 통화. 긴축 통화는 절대 여러분 양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환율과 모든 선물 매매를 달러로 하는 것. 세 번째, 무제한 항공. 세 개는 절대 양보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항공회담을 하지 않습니다. 뭐 기차기든지 무조건 다녀요. 우리가 어떤 항공 나라에 할 때 내 몇 번 가면 너가 몇 번 간다 이런데 미국은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왕래해서 돈 벌 자신이 있다. 이걸 이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지금 글로벌이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국뽕마저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도 여러분 아다시피 진단 시약 때문에 많은 국뽕으로 바이오주가 난 굉장히 많이 떴다고 했는데 그때 국뽕으로 떴던 주식들이 담보 부족이 많이 났어요. K바이오라고 또 순화해서 얘기해보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나는데 제가 지금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경기 지표 이런 지표를 냉철하게 좀 보실 필요 있어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52%, 53% 떴습니다. 왜 떴습니까? 그럼 1년에 15%거든요. 그러면 15%가 국민 총생산의 아파트 상승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님 어떻게 되죠? 안 좋겠죠? 예, 그것만 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다칩니다. 예, 다치니까. 네. 예, 아파트 상승을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 지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는 아니다. 저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보셨네요. 제가 오늘 아침 7시 전에 하셨던 방송을 보고 왔더니 바이오도 거품이다. 반도체도 좋지 않다. 공격 잠시 자제, 방어에 주력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이 오면은 가장 먼저 주력해야 할 업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주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는요. 여러분 주식 안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방송 나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경제방송국인데요. 예, 경제방송. 네. 비코즈 왜냐하면 경제방송인데. 예. 안 했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가장 악재가 뭐죠? 악재가 불확실성. 고가입니다. 고가예요? 예, 가장 호재가 뭡니까? 저가입니다. 주식은 고가하고 저가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분 주식 하반기에 주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급락할 때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제 5월까지 수익이 평균이 월 8에서 12% 났어요. 근데 지난달에 저도 3.8%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사실 하반기에 나는 수익을 플러스 낼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적 분석 저평가거든요. 실적비 저평가를 찍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왜 국뽕이냐면 어제 중국의 시진핑 총리가 온다. 그것 때문에 어제 화장품주가 폭등 급등 하는데 중국 상황이 지금 안 좋거든요. 예, 중국 상황이 안 좋아 옛날처럼 그런 5,000명, 3,000명 오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냉철할 필요가 있는 국뽕을 좀 해지하고 좀 안경을 닦아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무조건 쉬라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인버스로 해칭을 하면 안 될까요? 예, 인버스로 해칭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 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압니다. 제가 이제 인버스를 계속 이제 인버스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받는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맞는데 지금은 이제 해지 개념이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해지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요즘 이제 인버스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식이 상승할 때 먹죠. 근데 인버스는 하락할 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버스를 갖고 이제 단타를 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때부터 이제 인버스를 갖고 계속 제가 인버스 만진 지가 지금 한 달째 만지고 있습니다. 만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총알 없을 때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좋은 주식이 와도 총알 없을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일 첫째, 저 사고는 했지 30%를 인버스를 사든지, 나 인버스 잘 모르나 그러면 현금 30%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과일이 숙성대가 제일 맛있을 때, 떨이 할 때 사는 그런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 리스크는 여러분들 꼭 세이브해 놓고 하반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버스 해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시간은 차분하게 진행을 하세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아시네요. 지금 예열하시는 중이에요. 과열 한번 이어지는 강의에서 해주실 거라 믿고 계속해서 강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 너 이쁜 거 입었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짜 좋은 남방을 하나 사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 여기서 방송하고 나면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좀 심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고점이냐 저점이냐 언더슈팅 볼 때 볼륨저 밴드를 제일 많이 봅니다. 볼륨저 밴드를 많이 보는데 오늘 볼륨저 밴드를 이용한 여러분과 고점 저점 잡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이 볼륨저 밴드 저번에 한번 오픈했어요. 하고 그 후에 모방송인데 볼륨저 밴드 책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 앞에 볼륨저 밴드가 조금 엉터리였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 방송하는 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검증된 미국에서 검증된 것을 응연하면 그대로 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 여러분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륨저 밴드 한번 먼저 켜보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가 뭐냐?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좋은 밴드 중에 엄청 좋은 차트가 볼륨저 밴드입니다. 이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아다시피 거래량의 활동성을 말합니다. 이 볼륨저 밴드가 보통 여러분 볼륨저 밴드를 켜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온 이 숫자가 뭐냐면 21평을 두고 이 주가의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말해준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21평을 두고 주가가 위에 아래에 거래량 상관을 두는 그게 볼륨저. 그 거래량의 활동이 크면 볼륨저 밴드가 커지고 거래량의 활동이 적으면 볼륨저 밴드가 좁아집니다. 이 볼륨저 밴드인데 여러분은 주구장창 뭐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20 볼륨저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륨저 밴드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괴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볼륨저 보통 상단에 닿으면 주식을 팔아라 이랬고 저단에 사면 사라. 근데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폭등해버리고 하단에 닿였는데 내가 샀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주식을 고점에 내가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저점에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게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의 가장 핵심이 제가 전제를 뒀습니다. 뭡니까? 폭이 넓어질 때 뭡니까? 활동성이 뛰어나다. 자, 볼륨저 밴드를 띄워놓고 거래량을 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문제 있습니다. 독도에서 주식을 배우신 사람이에요. 왜? 이 볼륨저 밴드 자체가 거래가 나오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넓어졌다. 아, 거래가 좋아졌구나. 그 볼륨저 밴드 어떻게 좁아졌다. 아, 거래가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륨저 밴드가 보통 여러분이 키는 그 모든 증권사의 볼륨저 밴드 기본이 20 볼륨저입니다. 20 볼륨저인데 그러면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합니다. 나 볼륨저 밴드 여기 하고 이 자리 두 자리가 있죠. 자, 한 자리는 뭡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치고 올라간 자리. 한 자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소든 자리죠.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어때? 그것도 선행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볼륨저 밴드의 지표는 볼륨저를 쓰면서 꼭 써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
BWI, 볼륨저 계측 지수라고 전문적으로 말합니다. BWI라고 합니다. 자, BWI요. 자, BWI입니다. 이 BWI는 이 볼륨저 밴드의 여러분 뭡니까? 이 폭을 말합니다. 이 폭이 커지면 볼륨저가 커집니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이 볼륨저 밴드 제가 앞 시간에 2달 전에 했던 ADX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ADX는 지수의 누적 지표고 볼륨저 밴드의 BWI는 뭡니까? 볼륨저 밴드의 거리량 누적 지표입니다. 누적 지표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가가 이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자, 방금 앞에 자리가 2자리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볼륨저 밴드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볼륨저 밴드가 상승합니다. 볼륨저 밴드가 상승한다는 건 뭡니까? 활동성이 뛰어나고 볼륨저 폭이 넓어진다. 넓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더욱더 가소성이 붙어가 지속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캔들 차트가 볼륨저 밑에 닿았을 때 BWI가 상승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뭡니까? 볼륨저 밴드 상단에 닿았다. 볼륨저 밴드 상단에 한번 닿았다. 이렇게 볼륨저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BWI가 상승을 한다. 이러면 주식을 불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돈 못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점이라고 샀을 때 저점이 아니었고 내가 고점이라고 팔았을 때 고점이 아니었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거 좀 낮춰 하라는데 낮춰 하겠습니다. 더 세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볼륨저 밴드 할 때 상승 트렌드 그러면 여기에 느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볼륨저 밴드 폭이 좁을 때 그걸 전문용어로 공룡목이라 합니다. 번역하면 볼륨저 밴드가 폭이 좁을 때가 뭡니까? 내가 액션을 취할 때다. 그러면 주식이 저점이면서 볼륨저 밴드가 저점일 때, 그러면 자, 한번 줄 거 보겠습니다. 줄 거 보겠습니다. 어떤 자리? 이런 자리. 이게 뭡니까? BWI가 저점 있을 때 꼭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자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는 거죠, 때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륨저 밴드를 잘 보는 사람들이요, 미인하고 결혼합니다, 결혼. 제가 결혼 전에는 볼륨저 밴드를 못 봤어요. 볼륨저 밴드를 못 봐가지고 첫날 밤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쁜 줄 알았더니 화장 지우고 나니 더 이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볼륨저 밴드, 여러분 보다시피 ADX가 BWI가 저점이 있으면서 상승할 때 그때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 21평 다이거나 또는 뭡니까? 볼륨저 상단 다이었을 때 20일 다이었을 때 뭡니까 여러분? 일반갭이죠. 돌파갭입니다. 상단 다이었을 때 뭡니까? 돌파갭 또는 급진갭이죠. 그때 ADX가 상승할 때 BW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수 그런 장세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컴퓨터 지금 켜놓고요. 여러분 볼륨저 밴드 이걸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볼륨저 밴드 60일 볼륨저 밴드입니다. 자, 60 볼륨저 밴드는 숫자를 60으로 고치면 60 볼륨저 밴드입니다. 60 볼륨저 밴드인데요. 이 60 볼륨저는 절대 그냥 쓰면 아닙니다. 이 볼륨저를 한 개 더 띄웁니다. 그 볼륨저를 어떻게 띄우냐면요. 그냥 겹치기가 띄우면 됩니다. 되는데 이 60 볼륨저는 궁합이 있습니다. 뭡니까? 10 볼륨저와 궁합이 맞습니다. 10 볼륨저와 궁합이 맞아요. 예. 이 10 볼륨저와 굉장히 궁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10 볼륨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60 볼륨저 밖에 10 볼륨저가 밖에 나가면 항시 뭡니까? 상투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맞나 안 맞나? 야, 완전 막 건져기 건졌죠? 예? 아, 여러분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막 택배 보내주는 기쁨으로 삽니다. 요즘 택배가 집에 지금 쌓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유효기간 지난 건강상품은 안 됩니다. 먹다 남은 거 보내더라도 유효기간 지난 분 보내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 유효기간 지나도 공진단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보내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무슨 버섯 가루 이런 거 유효기간 지난 거는 절대 안 되니까 유효기간 지난 거 보내는 분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60 볼륨저에 10 볼륨저를 쓰면 10 볼륨저 밴드가 60 볼륨저 밖에 가면 주가가 항시 상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 한번 볼게요. 지금 주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제가 왜 상투라 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60 볼륨저 밴드의 주가가 어떻게 해요? 10 볼륨저가 상투.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날부터 뭡니까, 여러분? 인버스를 사야 된다. 했고, 인버스 사가 여러분 대박 먹었죠.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300일 볼륨저 밴드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상승하나 하락하나 300 볼륨저 밴드는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300 볼륨저가 이탈할 때는요,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왜? 300 볼륨저는 관성의 법칙이 엄청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3월 19일 날 이날 빨간만 했는데 뭡니까? 주식 파는 사람은 내공 노닥했습니다. 2시 20분 동시효과 시작입니다. 저 스마트폰에 항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00 볼륨저 항시 닿으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무조건입니다. 이 300 볼륨저 밴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300 볼륨저 밖에 이탈할 때는요, 주식을 300 볼륨저는 위에 닿인다. 무조건 치세요. 300 볼륨저 밴드 닿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300 이때 주식했죠. 절대 팔면 안 된다. 300 볼륨저 이탈할 때, 그리고 300 볼륨저 돌파할 때, 이때는 대형주를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300 볼륨저 밴드 이탈할 때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 21 볼륨저 밴드는 BWI를 꼭 써야 된다. 그 BWI는 볼륨저인데 상단에는 보고 하는 거다. 두 번째 뭡니까? 61 볼륨저 밴드와 뭡니까? 11 볼륨저 밴드. 10 볼륨저 밴드가 61 볼륨저 밖에 나가면 상투와 저점이다. 세 번째 300 볼륨저 밴드의 캔들 차트 밖에 가면 주식은 무조건 상투다. 제가 아직까지 주식이 100% 장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가가 뜨면 300 볼륨저 밴드까지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상승의 여운을 둡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00 볼륨저 밴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300 볼륨저에서 코스닥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떠도 코스닥은 어떻게 내성은 있지만 어떻게 많이 못 뜬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상세한 것 있으면 우리 MTN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저 전화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팬입니다. 오늘 여러분 왕권작이니까 꼭 체크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